미 중간선거의 개표가 시작된 가운데 하원에선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원에선 민주당이 예상 밖으로 선전하면서 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선에 도전한 한인 연방 하원의원 4명 모두 연임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앤디 킴 의원은 한인 의원으로선 26년 만에 3선에 성공했습니다. 1등급 허리케인 니콜이 오늘 밤 플로리다주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태풍 영향권의 학교와 공항은 잠정 폐쇄됐고 주민들에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식당에 또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사고가 빈발하는 연말을 맞아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가공육이나 치즈와 관련한 리스테리아 감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중간선거의 개표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탈환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원에서는 예상 밖으로 민주당이 선전하면서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CNN 집계를 보면 전체 435석 가운데 지금까지 공화당 203석, 민주당 187석을 각각 확보했습니다. 공화당이 15석만 추가하면 과반인데 유력한 분위기입니다. NBC 방송은 공화당이 최종적으로 222석을 차지할 것이란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And it is clear that we are going to take the House back. But when you wake up tomorrow, we will be in the majority and Nancy Pelosi will be in the minority. 반면 상원은 안개 속입니다. 공화당이 상원도 장악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살얼음판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펜실베이니아주를 거머쥐는 등 민주당이 기대 이상으로 선전했기 때문입니다. I never expected that we were going to turn these red counties blue, but we did what we needed to do. I'll be the next U.S. Senator from Pennsylvania. 지금까지 민주 48, 공화 49석을 확보한 가운데 두 당이 한 석씩 추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 상원 다수당은 다음 달 조지아주에서 결정됩니다. 조지아주에서는 두 당 후보 모두 득표율 50%를 넘기지 못해 다음 달 6일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습니다. 36명을 새로 뽑는 주지사 선거에서는 지금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16명을 당선시킨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붉은 물결이 일어나 공화당이 대승을 거둘 것이란 당초 전망과 다소 다른 결과에 현지 언론은 차기 하원의장으로 거론되는 케빈 메카시 공화당 원내대표가 확고한 승리 선언을 하지는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현역 한인 연방의원들이 모두 선전을 펼치며 연임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에서는 공화당 미셸 박스틸, 영킴 의원이 선두를 달리고 있고 동부에서는 앤디 김과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이 모두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특히 앤디 김 의원은 26년 만에 한인 연방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3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선에 도전한 연방하원 45지구 미셸 박스틸 의원. 지역구를 포함한 지난 5번의 선거를 모두 승리하며 선거의 여왕이란 타이틀까지 달았지만 이번 선거만큼은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선거구 재조정으로 인한 정치적 지형 변화로 상대당인 민주당의 우세 지역으로 평가받는 45지구에서 힘든 싸움을 벌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다져온 지지 기반과 세금, 인플레이션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재선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세금이라든지 여태까지 세금을 모두 올리는 것을 다 반대를 해왔지만 좀 더 세금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고 그다음에 한국과의 그 트레이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연관된 헬스케어 이슈라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연방하원 40지구 영킴 의원의 재선 도전도 순항 중입니다. 개표 초반부터 상대 후보와의 격차를 벌리며 큰 이변이 없는 한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 오히려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그런 활발하고 정말 가치 있고 영양가 있는 그런 연방 의원으로서 더 일을 열심히 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뉴저지주에선 3지구의 민주당 앤디 킴 연방 하원 의원이 3선에 성공하며 낭보를 울렸습니다. 한인 연방 의원이 3선 고지에 오른 것은 지난 1996년 김창준 의원 이후 26년 만입니다. 순자라는 한국식 이름으로 유명한 메릴린 스트릭랜드 연방 하원 의원 역시 무난하게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캘리포니아 34지구 연방 하원에 재도전한 데이비 킴 후보는 6%포인트 차로 지미 고메즈 현역 의원을 추격 중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한편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사상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정치인들이 다수 탄생했습니다. 먼저 매사추세츠주에서는 민주당 마우라 힐리 매사추세츠 현 주 법무장관이 주지사로 당선되면서 미 역사상 최초의 레즈비언 주지사라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앞서 힐리 장관은 자신이 레즈비언임을 공개적으로 밝혀 화제를 모았습니다. 메릴랜드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웨스무어 후보가 당선되면서 주 역사상 첫 번째, 미국 역사상 세 번째의 흑인 주지사로 기록됐습니다. 또 아칸소주의 공화당 세라 허커비 샌더스 후보 역시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주 최초의 여성 주지사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외에도 일리노이 중부 91지구 주 하원 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한인 후보인 샤론 정 후보가 공화당 스콧 프레스톤 후보를 꺾고 당선돼 주의회 사상 첫 한인 하원 의원이라는 역사를 썼습니다. 한편 이번 중간선거에서 엘라바마주와 루이지애나, 오리건, 테네시, 버몬트주 등 5개 주가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노역 형벌을 폐지하는 주민투표를 시행했습니다. 투표 결과 루이지애나주를 제외한 4개 주는 죄수들의 강제노역 폐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현재 재소자들은 시간당 $1를 받는 등 적은 임금이나 무급으로 강제 노동을 하고 있으며 일부 7개 주에서는 노동에 대한 임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런 관행은 법의 허점을 이용한 착취라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주정부가 치러야 할 비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재소자에게 최저시급을 지급하게 되면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주가 감당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강제 노역을 하는 재소자는 8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 도전 여부를 내년 초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중간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민주당이 선전한 것과 관련해 재선 도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서두르진 않을 것이라면서 가족과 상의 후에 내년 초쯤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My guess is it'll be early next year we make that judgment.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중 차기 대선에서 누가 더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둘이 다투는 것을 지켜보는 게 재밌을 것이라며 농담조로 웃어넘겼습니다. 플로리다주의 1등급 허리케인 니콜이 강타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오늘 최대 시속 70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1등급 허리케인 니콜이 카리브해에 위치한 바하마에 상륙했고 플로리다주 대서양 연안 지역에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 강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주 대서양 연안 지역인 볼루시아 카운티와 마틴 카운티, 베로비치 등의 일부 지역은 허리케인으로 인해 학교와 공항이 잠정 폐쇄되면서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We're already seeing, as others have already said, significant impacts both on our coastal areas and some of our inland areas. Sewell's Point is seeing a tremendous amount of flooding already. The island has seen overtopping of their dunes. Winds are the main concern with Nicole, but we also expect to see some heavy rains, the potential for flash flooding, and 3 to 5 feet of storm surge in some areas.
플로리다주는 허리케인 니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 방위군 600명을 피해 복구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한인업주가 무장강도와 몸싸움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강도는 손가락에 착용하는 금속 무기인 너클과 흉기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한인타운의 무장강도가 날로 급증하면서 일상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일 오후 3시 30분쯤 LA 한인타운의 한 식당. 식사를 하던 히스패닉계 남성이 갑자기 그릇을 엎고 현금을 던집니다. 상황을 본 식당 업주가 다가오자 히스패닉계 남성은 손가락에 착용하는 금속 무기인 너클을 오른손에 끼운 채로 위협을 가합니다. 이에 놀란 업주가 도움을 요청하러 나간 사이 남성은 곧바로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가로채기 시작합니다. 돈통에 이제 손 대니까 내가 이제 제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바깥으로 끌고 나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안 나가고 이제 막 버티고 이제 이렇게 실갱이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얘를 바깥에다 이제 내버려 두고서 나랑 이제 좀 몸싸움이 있었어요. 거센 대응이 이어지면서 용의자는 결국 돈을 버리고 도주했지만 경찰이 출동하면서 얼마 뒤 체포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천 씨는 최근 유독 한인타운에서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는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좀 화가 나가지고서 꼭 이거는 좀 경찰이 잡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었었죠. They responded for a robbery investigation. Suspect is possibly a male Hispanic, 40 years old, and he was taken into custody and transported to Olympic Station for booking. 지난 한 달 동안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강절도 사건은 450여 건, 하루 평균 16건에 달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사건 사고가 빈발하는 연말 연시가 오기 전 치안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6개 주에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햄이나 소시지 등 가공육과 치즈를 먹고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돼 한 명이 숨졌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최근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 일리노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주 등 6개 주에서 데일리미트인 가공육과 카망베르 치즈와 관련된 리스테리아 감염병이 확산하면서 한 명이 숨지고 16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국은 임신부였던 리스테리아 감염병 환자가 유산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임산부나 신생아, 노약자 등 면역력이 약한 취약계층은 자칫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관련 식품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현재 리스테리아 감염병을 일으킨 정확한 원인이나 특정 제품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면서 가공육과 치즈는 가능한 화씨 165도 이상으로 조리한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했습니다. LA시가 비상절수령을 시행한 지난 여름 역대 최대 규모의 60억 갤런을 절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수도전력국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주민들의 물 사용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0억 갤런 감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400만 명에 달하는 LA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에 나서면서 올여름 물 사용량이 역대 최저 수치를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도전력국은 지난 6월 1일부터 물 사용량을 제한했으며 잔디 물주기를 주당 3일에서 2일로 제한하는 것을 포함해 주소에 따라 요일별 물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전개했습니다. 한편 에리카 세티 LA 시장은 지난주 잔디 교체 리베이트를 스퀘어풋당 $5로 인상한다고 밝히고 지난 2009년 잔디 교체 시행으로 23억 갤런의 물을 절약했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K-뷰티의 위상도 높아지면서 한국 화장품 브랜드가 미국 600개 매장의 백화점에 입점하게 됩니다.
JC페니 백화점은 오늘 뷰티 컨셉의 브랜드 런칭 행사를 진행하고 오는 2023년 봄까지 전국 600개 매장의 글로벌 브랜드와 리테일러를 잇는 에이전시 회사인 랜딩 인터내셔널을 통해 한국의 화장품 브랜드를 입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o actually have a place where these amazingly talented founders, and that's why I just love our K-beauty brand assortment, have a place to actually show the world what they're doing. So that's very, very different and unique, is our commitment to how much space we're giving for those brands. 작년에만 해도 그 43 million 커스터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K-뷰티를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랑해주는 그 고객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행사에서 소개된 17개의 브랜드는 현재 JC페니 백화점 온라인 매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랜딩 인터내셔널은 K-뷰티를 글로벌 시장에 알리며 경영 매거진 패스트 컴퍼니의 2022년도 혁신적인 뷰티 기업 탑 10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점령지였던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헤르손에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남부 요충지인 헤르손 전역을 수복하게 되면 전쟁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세진 기자입니다.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9일 TV로 방송된 논평을 통해 헤르손시에서 철수해 드니프로강 동쪽 건너편으로 방어선을 구축할 것을 러시아군에 명령했습니다. Приступайте к отводу войск и примите все меры,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безопасную переброску личного состава, вооружения и техники за реку Днепр. 함께 TV에 나온 러시아군 우크라이나 지역 합동군 총사령관도 전세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했습니다. В этих условиях город Херсон и прилегающие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не могут полноценно снабжаться и функционировать. 러시아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앞서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반도와 맞붙은 헤르손주를 점령했으며 지난달 5일에는 주민투표와 의회 승인을 거쳐 러시아 합병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지난달 헤르손의 러시아 점령지 약 500제곱킬로미터를 수복한 데 이어 대규모 공세를 펼치며 헤르손 탈환을 시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앞서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하르키우와 리만 등 점령지를 잇따라 우크라이나군에 내주며 고전해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헤르손시 철군으로 러시아가 흑해와 크림반도와 연결되는 남부의 전략적 요충지인 헤르손 일대도 포기하는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그러나 일부 러시아군이 아직 헤르손주에 주둔하고 있어 철수했다고 이야기하기는 이르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12구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12구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과 무소속 등 의원 181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참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소재 규명을 강조하며 조사 대상으로 지자체와 소방, 경찰, 행안부, 총리실은 물론 대통령실도 포함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정권에 유리하게 사건이 축소되고 증거는 폐기되고 있다며 국정조사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수사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재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국정조사 해야 하고 이재명 대표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만나 국정조사에서의 공조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곳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찰 수사만을 가지고는 이 정부의 그 각 기관들의 정치적 책임을 정확하게 묻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는 오직 정쟁의 시간만 끌겠다는 속셈이라며 조사 범위에 대통령실을 추가하며 불순한 목적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수사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그때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고려할 일이지 지금은 수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도 국정조사에 대해 실품을 정치에 활용해선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야3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12구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있는 해밀턴 호텔의 대표를 입건하고 호텔과 대표이사, 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호텔 불법 증축을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용산구청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 호텔과 호텔 대표의 집 등 3곳에 수사관 14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저녁 7시까지 8시간 동안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호텔 운영과 건축물 인허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본은 참사 현장 주변에 설치된 해밀턴 호텔의 외부 구조물 3개가 참사를 키운 원인이 됐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참사가 벌어진 골목길에 10년 전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용 철제 가벽은 골목길을 좁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골목길 위로 맞닿은 세계 음식 문화 거리에 불법으로 설치된 본관 주점 테라스와 별관 헬로윈 부스 역시 혼잡을 가중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약 10여 년간 불법 운영된 주점 테라스의 경우 용산구청이 2014년부터 철거 통보를 해왔지만 해밀턴 호텔은 4억 5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만 내고 영업을 강행해왔습니다. 특수본은 이렇게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로 이 호텔 대표를 입건했습니다. 또 사실상 불법 구조물을 방치해오다가 그제서야 뒤늦게 호텔 측을 고발한 용산구청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인파관리대책 회의에 참석해 다시 한번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거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사임하는 게 오히려 더 비겁하다며 진상규명 등의 상황이 마무리되면 그때 맞게 처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검찰은 어제 압수수색 영장에서 대장동 개발 지분을 정진산 실장과 김용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 3사람이 함께 가졌다고 적시했습니다. 대장동 지분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또 수사 당시 일부 지분은 그분 것이라는 발언도 나왔는데 검찰은 이 의혹도 수사하겠다며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겨누고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검찰은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장동 사업의 지분 24.5%를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장 3명이 함께 가졌다고 적시했습니다. 작년 10월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개발이익 4,040억 원 중 700억 원을 뇌물로 약속받았고 세금과 공통비를 빼면 실제 몫은 428억 원이라고 밝혔는데 이 428억 원이 3명의 공동 소유라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 과정에서 유착 관계를 형성한 공직자가 특혜를 주고 민간업자의 개발이익을 불법 공유한 정황이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례신도시나 대장동 개발 당시 김용 부원장은 성남시 의원, 정진상 실장은 시장 비서실장으로 모두 공직에 있었습니다. 대장동 지분을 둘러싼 논란은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대장동 사업에 투자한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한 발언이 녹취록에 있다고 알려진 겁니다. 김만배 씨는 이익 배분을 둘러싼 다툼을 무마하려고 둘러댄 말이라고 해명했다가 다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번복했습니다. 최근 재판에서도 다시 지분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엔 이재명 대표 이름도 등장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지난 2015년 김만배 씨가 사업 전체 지분 중 25%만 받고 빠져라. 자신도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단 한 푼의 부정이나 한 톨의 먼지도 없다며 의혹을 일축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혹도 수사 대상이라며 두 측근에 이어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게 칼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 반납 논란에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풍산개를 지금이라도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며 계속 키울 법적 근거가 없어 반납한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풍산계를 정쟁거리로 만들어 뭘 얻고 싶은 거냐면서 이제 그만들 하자고 쏘아붙였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국회 운영위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환한 풍산계를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가 이틀째 잇따랐습니다. 새로운 시행령 있죠? 그게 늦어져서 안 된다. 시행령의 신설 조항이 사육비, 그러니까 비용 지원이잖아요. 결국은 비용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반환하시는 거잖아요. 풍산계 이미지를 활용할 때는 언제고 사료값을 예산으로 못 준다니 파양하는 거냐는 여당 측의 비난이 쇄도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인 풍산계는 국가기관이 아닌 제3자가 위탁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일단 문 전 대통령이 데려가고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었는데 지난 6월 개정이 무산되고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풍산계를 계속 보유할 경우 대통령 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겨 반납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 기록관을 감사하겠다 나설지도 모른다고 꼬집은 뒤 이를 흙탕물 정쟁으로 만들어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 얻고자 하냐고 여당을 직격했습니다. 파양 얘기하는데 입양이야말로 자신이 가장 원했던 방식이다. 입양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대환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이 대통령 기록물이 되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시행령을 잘 정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풍산계를 가족처럼 생각했다면 근거 규정 미비와 같은 말은 쉽게 할 수 없었을 거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지구촌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 중국이 기후변화 피해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피해를 보상하는 이른바 손실과 피해가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채택된 걸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집트에서 열리고 있는 총회에 참석 중인 시전화 중국 기후변화 사무 특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우리의 의무는 아니지만 손실과 피해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눈여겨볼 부분은 자신들의 의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는 겁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지만 세계무역기구 분류상 개발도상국이라서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도 미국 등 서방 선진국과는 책임과 입장이 다르다는 태도를 유지해왔는데요. 천문학적 액수의 보상이 따르는 손실과 피해 논의에서 중국의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은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시 특사는 이번 총회에서 중국과 미국 측 특사가 물밑 접촉을 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이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등장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뭔가가 국왕을 향해 연속으로 날아드는데요. 바닥을 보니까 달걀이죠. 찰스 3세의 당황한 표정이 역력한데요. 기후변화단체 소속인 20대 남성이 달걀을 던지면서 이 나라는 노예들의 피로 이루어졌다고 외쳤는데요. 찰스 3세는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조각상을 공개하는 행사에 참석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이란 정부가 자국에서 벌어지는 반정부 시위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난했습니다. 에스마일 하티브 이란 정보부 장관은 시위와 폭동을 조장하는 반체제 선전이 영국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 건데요. 반체제 언론 이란 인터내셔널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우디도 이란의 불안을 조장할 책임이 있다며 이 매체와 관련된 인물을 단호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12구 참사 이후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났지만 추모 분위기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고 당시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며 구조를 도왔던 한 간호사의 쪽지가 공개돼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1번 출구 앞 어느 간호사의 포스트잇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올라온 이 사진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붙은 쪽지인데요. 어느 간호사라고 밝힌 글쓴이는 쪽지에서 짧지만 옆에서 마지막을 함께 있어 드리면서 미안함이 큽니다. 제가 한 심폐소생술이 아프진 않으셨나요? 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손이라도 더 잡아드리고 눈 감는 길 외롭지 않게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라면서 제가 마지막에 함께 계셨던 세 분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라고 애도했는데요.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글쓴이를 위로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 매거진 사이트를 살펴보니 고양이 관련 동영상에 일본 사례를 소개하면서 배경에 전범기를 세우겠습니다. 영상을 본 9살 한인 소년이 박물관 측에 전범기가 어떤 의미인지 이메일을 보냈지만 스미소니언 측은 짧고 사무적인 답장만 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데요. 일주일이 지나도 영상이 바뀌지 않자 이번에는 소년의 어머니가 미국 커뮤니티에 이런 사실을 알렸고 우리 교민들이 박물관에 번갈아 항의 메일을 보내면서 전범기 퇴출 운동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결국 많은 사람의 압박에 박물관은 영상 속 전범기를 삭제하고 다른 화면으로 영상을 바꿨습니다. 뉴질랜드 바다 한가운데서 파란 다이너마이트라는 별명을 가진 청상아리가 낚싯배 위로 뛰어오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소동은 뉴질랜드 북섬 동해안 휘티앙가 앞바다에서 선상 낚시를 하던 사람이 던진 미끼를 몸 길이 2.6m의 식인상어 청상아리가 덥석 물면서 벌어졌는데요. 낚시꾼이 낚싯줄을 잡아당기자 청상아리가 물 밖으로 솟구치면서 배 앞쪽 갑판에 떨어진 겁니다. 다행히 낚시꾼들은 배 뒤쪽에 타고 있어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2분 동안 가슴을 졸이면서 상어가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하네요. 진흙 속에서 청동 조각상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 온천 유적지에서 2300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청동 조각상이 무더기로 발굴된 건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신들을 묘사한 조각상은 성소를 장식할 때 쓰였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함께 발견된 6천여 개의 금은 청동 동전은 건강을 빌면서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번 발굴에 대해 고고학자들은 역사를 새로 쓰게 될 발견이라고 평가했는데요. 24점 가운데 5점은 길이가 1m 정도 되지만 진흙이 완벽한 보존 환경을 만들어준 덕분에 2300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에 만들어진 조각상 가운데 점토 재질이 아닌 청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례적이라고 하네요. 무게 91kg, 길이 2m. 와, 어마어마하죠. 날카로운 이빨도 생생한데요. 7600만 년 된 이 티라노사우루스의 두개골 화석이 다음 달 미국 경매에 나온다고 합니다. 낙찰 최고 가격은 우리 돈 273억 원으로 예상되는데요. 막시무스라는 별명을 가진 이 화석은 재작년 미국에서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티라노사우루스의 화석 가운데 보존 상태가 가장 완전하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또 특이한 점이 두개골, 2개의 커다란 구멍이 있다는 건데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다른 공룡과 싸우다 죽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9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